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학 한 잔 코너로 돌아온 경원입니다. 이제는 잔디밭에 앉아있던 눈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정원에 알록달록한 꽃들을 설레임 속에서 기다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모두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특히나 곳곳에 만개한 민들레를 볼 때마다 여름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겨울이 갔구나 라는 걸 느끼곤 하는데요. 사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민들레가 여기서 잡초로 여겨진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민들레로 차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식용 민들레가 있기도 하잖아요. 아이들도 민들레 홀씨를 불면서 놀기도 하고요. 민들레가 왜 여기서 잡초로 여겨지는지 현지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민들레가 쉽게 씨앗을 내려 여기저기 꽃을 피우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계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꽃이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꽃들을 위협하는 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조금은 엉뚱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는 쉽게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운다고 해서 그것을 잡초라고 여길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왜 한 군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정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식물, 동물들이라고 그 사정이 다를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민들레는 참 사람과 닮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착을 한다는 것, 자기만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아마 막물의 공통인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들레 홀씨는 정말 쉬운 방식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죠. 아이들의 즐거운 입김 한 번이면 여러 개의 홀씨가 한 번의 여행을 떠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떠있다가 땅에 가라앉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홀씨마다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다 다를 테니까요. 그런 여행 끝에 마침내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 홀씨들의 사정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류시화 시인의 민들레라는 시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잠시나마 공중에 떠다니는 민들레가 되어 이 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민들레 풀씨처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강을 건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슬픔은 왜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슬프지 않은 것일까? 민들레 풀씨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렇게 세상 위를 떠다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어떠셨나요? 민들레 사정이 조금은 애틋하고 궁금하고 어딘가 나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이 시의 민들레가 된 것 마냥 부유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국이 아니라 타국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감정도 느끼고 또 여러 경험도 하면서 얻었던 것들 중에 제가 하나같이 느꼈던 것들은 너무 힘주고 살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뭔가를 빨리 이뤄내고 빨리 앞서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기도 하고 한국보다 관대한 기준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 자신을 점점 울타리에서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처럼 산다는 게 저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제 자신을 집처럼 여기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에게서 받는 안정감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서 오는 안정감도 중요하니까요.
민들레는 한국에서 들에 핀 백성의 꽃, 즉 민중의 꽃이라는 뜻이래요. 그만큼 우리 결의 정서와 가까운 풀이라고 해요. 이곳에서는 생명이 모질고 끈질겨서 잡초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질긴 생명으로 마침내 꽃을 피워 봄을 알리기 때문에 더 인정받는 걸 아닐까요? 모든 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코너를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시와 시인의 민들레였습니다.